앞에서 강의할 때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.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의견이 뭐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.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결정하는데, 그러면 FRB 파월 의장이 다 알고 결정하느냐? 제가 볼 때는 그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그분이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. 2024년, 2025년 그때 올린다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근거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.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. 지금 또 안 잡히죠. 조금 꺾이긴 했는데 얼마 전에도 물가 보니까 CPI 참 먹고 살기 힘들죠. 우리가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알아야 되고요. 몰라도 되는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또 올려야 됩니다. 미국이 0.75에서 최대 1%까지 올릴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.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. 미국은 5%가 한계치인 것 같고요. 우리는 4%가 한계치예요. 그래서 이제 제로금리에서 작년이 제로금리였죠. 우리가 0.5였고요. 미국이 제로금리인데 우리가 3%, 미국이 3.25까지 갔고요. 이번에 자이언트 가면 4%까지 갑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이제 1%포인트 남았습니다. 5분의 4 올렸고요. 이제 5분의 1 남았는데 5분의 1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. 이제 거의 다 눈에 보입니다. 이제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은 이제 5분의 4 지나갔다. 5분의 1 남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안 올리면 좀 땡큐고요. 좀 덜 올리면 땡큐인데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1%포인트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1%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그렇잖아요.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생기면 좋은 거고요. 생기면 준비를 하는 게 리스크 관리거든요. 그래서 1%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. 한 내년 상반기까지. 좀 내년 상반기에 멈추고요. 이제 몇 달은 동결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하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금리가 5%, 우리나라가 4% 이런 게 몇 년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최장 3년 정도, 저는 최장 3년 정도 대출이자 부담을 느끼면서 버틸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.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거 아니잖아요. 오르막 있으면 내려가야 되고요. 당연한 거예요.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? 에베레스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.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쉬다가 또 다시 올라가겠죠. 그게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는 좀 무책임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요. 물론 제가 걱정되는 건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보니까 저는 걱정 별로 안 됩니다. 다 경험해봤고요.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우리 2030들 어쩔 수 없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 대신 생애 최초로 2020년 2021년 작년에 많이 사신 분들, 저는 그분들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왜? 사실 그분들 잘못은 아니에요.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?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, 벼락거지가 되는 분위기,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등 떠밀려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. 집값 누가 올렸나요? 2030이 올리지 않았잖아요.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분들 고금리 대출을 받은 2030들 생애 최초로 고금리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라도 저는 안심자금 대출 문턱을 좀 높여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치적인 그런 정책 지원을 최우선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